자, 안녕하세요. 토지투자 상담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새만금 배후도시 집중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공고해 드린 것처럼 배후도시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셨는데 새만금 배후도시가 대체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부안군에서 생각하는 배후도시는 제가 인접지를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부안군 도시군 기본계획에 앞쪽 인접지 쪽에 배후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분석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안군에서 이번 연도 업무계획에 배후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 부안 소개에서 자, 주요 업무에 들어가십니다. 여기 들어오면 2020년도 주요 업무 목록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군정 현황, 2019년도 주요 성과, 2020년도 군정 운영 방향,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자, 그러면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부안 100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이 있고, 가력 선착장, 국가 어항으로 지정 추진, 이런 게 있고, 새만금 박물관 건립,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 조성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새만금 배후도시라는 이름이 아예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도시정비 6.65 제곱킬로미터, 자, 개화도시를 2.55 제곱킬로미터, 돈지 3.1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신규 1.0 제곱킬로미터. 여기를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새만금 배후도시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새만금 배후도시 장기발전구상 계획안 수립 및 방영 건의 2020년도 7월에 건의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인접지를 얘기해 드렸던 게 이게 다 인접지거든요. 이게 다 인접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안군 도시군 기본계획에 인접지에 대해서 배후도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기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계획에 이렇게 수립을 하고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을 짓고 또 이렇게 개발을 하겠죠. 계획을 만들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보시라고 하는 거죠. 인접지를 잘 보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백년리나 아니면 장신리 쪽이 무슨 배후도시가 그쪽에 들어가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계획에 다 이거 인접지입니다. 지금 인접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계획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지 계획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안군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부안군 도시군 기본계획이 여기 나와 있어요.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서라고도 하고 부안군 장기개발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제가 이 책자를 갖고 있어요. 저는 원판 아니면 잘 안 믿죠.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또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미생물 융합산업 거점화 추진, 해양바이오 복합산업단지 조성, 인지과학 산업화 연구센터 유치. 이게요, 하서면권에다가 만들겠다는 이거 계획이에요. 부안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서면이 제가 좋다라고 계속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책자도 갖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전자문서로 된 개발계획이에요.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서.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배후라는 거를 찾아볼게요. 자, 배후. 자, 배후라고 치니까 쭉 나오는데요. 자, 핵심적인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고. 자, 여기서 보니까 하서명권은 새만금 배후 관광 거점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지역으로 조성, 이렇게 써져 있죠. 네, 새만금 하석권이래요. 하석권. 자, 또 보니까 새만금 관련 사업, 개화산 중심으로 새만금을 지원하는 주거, 교육, 배후 도시 조성, 이렇게 써져 있죠. 또 넘어갈게요. 자, 또 보니까 새만금 배후 주거단지 개발에 대비, 새만금 배후 주거단지의 접근성 확보, 새만금 배후 주거단지의 입지 후보군으로 석불산 및 청호저수지 등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 검토, 이렇게 써져 있고요. 새만금 간선도로망, 동서 4축, 이거 동서 3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도 30호선, 네, 국도 30호선이 동서 3축 도로다. 그리고 남북 2축 지방 705호선과 연계되어 새만금 배후 주거단지의 접근성 제고, 이렇게 써져 있지요. 자, 또 보니까 새만금 개발용지와의 인접성이나 간선도로망에서의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배후 거점 지역 후보지로 선정,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보세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한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네, 차별화를 둔대요. 그리고 내려볼게요. 주거단지 입지 선정 기준. 착하게 입지 선정 기준이라는 것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용지의 인접성. 저 인접성이 한 10번은 나올 거예요. 자, 인접한 곳에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인접선 및 간선도로망에서의 접근성 고려. 새만금 개발용지에 인접한 하서면, 자, 개화면 일대를 대상으로 아래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 상업, 문화, 복지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접한 농촌도시. 자, 인접한 또 나왔죠. 계속 인접한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부와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인접한 농촌도시 및 새만금 관광용지와의 지리적 인접성이 전제되어야 함. 자, 인접성 또 나왔죠. 자, 새만금 외부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하고 내부 거점 간 이동이 용이성이 확보하기 위해 간선도로망의 인접성 지역을 검토. 간선도로망, 도로망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북 2축 도로와 동서 3축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반경 2, 3km 이 정도 지역을 누누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토지 확보의 용이성 및 지역 여건 고려. 자, 절대농지 및 기존 칠학지구 등 토지 형질 변경이 어렵거나 지가가 높은 지역은 가능한 배제하여 개발 단가 절감. 자, 절대농지 안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농지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격리정리가 잘 된 곳, 이런 곳이 많은 곳은 피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들리고요. 절대농지가 조금씩 있는 데는 싹 다 밀어버리고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기존 칠학지,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보상단가가 세잖아요. 건물도 있고. 그래서 피한다. 그리고 형질 변경이 어렵거나 지가가 높은 지역은 가능한 배제하여 개발 단가 절감. 부안구는 돈이 많은 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이 많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요, 비도시 지역에다가 만들어요. 도시 지역으로 만들지 않고요, 비도시 지역에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 지역은 좋은 건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비도시 지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가까워서 좋다? 물론 가까운 건요, 장점입니다. 자, 현장감 좋죠. 네. 그리고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지역은 가격이 엄청 높아요. 여긴 새만금은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큰 사업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가까우면 가격은 높죠. 근데 문제는 가깝다고 해서 장점이 있느냐?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배후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인접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가까우니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산지에 인접하되 평지와 경사지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어 녹지 확보가 용이하고 변화 있는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한 지역. 자, 아까 제가 위에서 봤듯이 차별화된 배후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지와 인접하되, 보통 산지와 인접한 곳에 만들지 않거든요. 평지 쪽, 농림지역 쪽으로 많이 만드는데,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녹지 확보가 용이한 곳,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한 지역. 요즘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자, 숲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녹지 확보를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산이 또 너무 이제 경사지가 높거나 또 뭐 이러면은 또 그렇으니까 초입이라든가 이런 쪽일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보니까 단계적 규모 확대 및 도입 기능, 새만금 개발에 대응한 주거단지 단계적 확대. 자, 아까 보니까 신규 배후 용지가 30만 평, 1제곱킬로미터는 한 3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우선은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입지 후보 지역으로 조금 더 확대가 가능한 지역, 확대가 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개화도시 2.55제곱킬로미터, 2.5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개화도시 한번 볼게요. 자, 개화도시는 여기서 보듯이 개화산입니다. 개화산. 여기가 개화도시 지역이에요. 자, 개화면 개활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아까 2.55제곱킬로미터죠. 자, 이렇게 개화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면적을 한번 재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2.56이라고 나오죠? 2.56. 대략적으로 찍어보니까 천상역이네요. 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돈지 3.1제곱킬로미터라고 나왔어요. 자, 돈지가 어디냐고요. 자, 돈지가 어딘가요? 자, 돈지가 여기에요. 의복리 여기 돈지 2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쪽 보니까 돈지 3 마을회관 이렇게 써져 있고요. 네, 여기가 돈지예요. 의복리가 돈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지적도를 볼게요. 자, 도시지역이 이렇게 크게 찍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 써져 있죠. 3.11 제곱킬로미터. 여기네요. 딱 여기가 말하는 배후도시 지역이래요. 자, 여기 위에 자, 개화면 개화리, 자, 의복리, 그리고 청우리까지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의복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의복리가 여기가 개화면 의복리에요. 근데 이쪽은 청우리에요. 청우리 하서면 청우리. 여기는 하서면이고 여기는 개화면 의복리에요. 근데 예전에 여기가 의복리도 마찬가지로 하서면 의복리였어요. 하서면 청우리였고, 근데 매립간척을 하면서 개화면 의복리로 된 거예요. 행정구역이 변경된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면, 자, 잘 보세요. 의복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게 의복리예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니까 의복괴라고 써있어요. 여기도 의복리였다는 거지. 예전에 여기도 의복리였어요. 의복리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가 의복리였어요. 의복리. 근데 지금 의복리는 이쪽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행정구역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장신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행정구역이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서면권을 계속 얘기했던 게 의복리까지 하서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서면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이렇게 개발을 보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계속 이게 하서면이거든요. 하서면. 물론 이쪽 대학리도 있고 하서면 쪽을 제가 계속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벌써 개발 계획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는 아까 다 도시지역이잖아요. 대화면 계열이랑 의복리랑 다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신규가 있어요. 신규 배후도시가 어디냐? 신규 배후도시 1.0 제곱킬로미터. 이거 한 30만 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 제곱킬로미터는 한 30만 평 규모인데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보면 확장성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0만 평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장래 확장성까지 본다라고 하면 뭐 50만 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 배후도시가 대체 어딘가 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하는 겁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본 계획을 보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셔야지 지금 확정됐다는 것처럼 제 말을 또 이게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면 또 안 되고요. 부안에선 이렇게 인접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방향성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예, 투자의 방향성을 잡으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나온 것처럼 기본 계획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새만금 배후 주거단지 개발에 대비. 자, 입지 후보군으로 석불산 및 청우지 저수지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 검토. 자, 보세요. 새만금 간선도로망 동서 4축, 동서 3축이라고 했죠. 이게 30호선 도로고 남북 2축 도로 705호가 연계되어 새만금 배후 주거단지 접근성 제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남북 2축 도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705호선 도로고요. 여기 705라고 써있죠. 그리고 동서 3축 도로가 있어요. 그럼 이 근방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석불산 여기 있잖아요. 석불산. 그리고 청우저수지 있고. 그럼 청우저수지도 괜찮다는 거죠. 청우저수지 이렇게 해서 의복리까지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개발되고 여기는 개발 안 되나요? 여기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제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제가 아무 곳이나 자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한번 재볼게요. 면적 이렇게 해서 어 71만 8천 정도 71만 8천 제곱미터 정도면 71만 8천 그럼 21만 평 정도가 되네요. 이 정도. 아까 보니까 신규가 30만 평 정도라고 써져 있죠. 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보고 또 볼게요. 뭐 한 이 정도 찍어서 이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28만 평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찍어볼게요. 자, 여기도 비슷한 규모 정도 되네요. 28만 평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장신리 물등마을 앞쪽. 자, 23만 7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23만 7천. 이 정도 한 7만 평 정도가 되네요. 네, 규모가 좀 작죠 여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보다는 물론 이쪽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좋습니다. 불등마을 좋아요. 불등마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순항릭을 걸치죠. 그리고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그래서 여기도 괜찮죠. 물론 뭐 이런 데도 괜찮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선은 제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규모가 좀 작다. 자, 확장성까지 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확장성도 가능하고 여기가 들어온다면 여기도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예. 우선 이런 거 있고 저 여기도 보니까 확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데 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런데 쪽.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장을 하려면 뭐 우선은 이런 도로가 경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게. 네. 그래서 여기는 또 확장하려면 뭐 이쪽 방향으로 가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계획관리지역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농림지역 절대 농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혼재된 곳은 가능해요. 이런 데 작잖아요. 근데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절대농지 이렇게 된 데는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렇게 조금씩 있는 절대농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많아요. 왜? 혼재되는 곳은 싹 다 미루고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간척 사업도 한 거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절대농지 아까 이렇게 많은 데는 또 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동네가 지반이 약해요. 지반이 약하다는 것은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은 내진 설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 내진 설계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곳 사실 안 맞아요. 예, 개발하기 쉽지 않은 동네예요. 매립감착한 거예요, 이거 다. 예. 그래서 부안군을 알려면요, 부안군에 대한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여기 다 매립감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데도 농림지역이 있어요. 이런데도 다 농림지역이잖아요. 이런데 다 농림지역이에요. 절대농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절대농지도 있어요. 이런데 보면, 잘 보면. 근데 이 정도 규모는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은 절대농지가 아니에요. 그런 데가 많아요. 혼재된 곳은 뭐 생산,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관리라든가 뭐 보호구역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계획관리지역 좀 있다,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뭐 피해서 간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있으면요,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처럼 이렇게 된 곳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 이런데 뭐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싹 다 밀고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가 개발이 된다, 그럼 앞쪽 땅값 안 올라갈까요? 계획관리지역 안 올라갈까요? 여기 안 올라갈까요? 여기 안 올라갈까요? 여기 안 올라갈까요? 다 오르는 거예요. 여기가 개발이 되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성 본다고 했죠? 앞으로 확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옆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예. 여기가 개발되면 여기는 안 올라갈까요? 여기가 개발되면 여기도 올라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 근방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개발된다, 그럼 여기도 개발되겠죠. 계획관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뭐 여기가 개발되면 또 여기 가격이 올라갈 테고, 이런 데 올라갈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도시지역이 좋아요. 도시지역 좋은데 신도시를 만들 때는 보통 도시지역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발 같은 거 보세요. 그럼 다 논바닥에다 개발을 하는 거지, 비도시지역 싼 데다가 개발을 하지 도시지역에다가 개발하지 않아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단순히 인접지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장신리가 좋니, 백년리가 좋니, 뭐 이북리가 좋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보예요. 초보자죠. 예. 그렇지만 이런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접지를 좋아한다는 거죠. 거기에 여기가 빌딩 올라가는 자리인데 그래서 연계 한 대잖아요. 연계에서 개발을 한 대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써져 있어요. 연계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와요. 여기 빌딩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자, 홍보관에 가보시면 여긴 다 빌딩을 져져 있어요. 빌딩 올라가 있어요. 조감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다 빌딩 올라간 것처럼 나와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조감도니까 뭐 또 다르겠지만 우선은 이런 데는 다 빌딩이 지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암시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부안에도 새만금 내부와 연계를 시켜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쪽은 조금 멀어요. 사실 전 멀다라고 봐요. 부안군청 주변으로 지금 당장 관리계획에서는 지금 당장 도로망을 확충을 하고 뭐 아파트도 짓고 지금 뭐 도로를 만들고 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잠시 끊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